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영상 올리죠? 그동안 너무 바빴습니다. 클래스 101에서 강의 제안이 들어와서 2달 동안 강의 영상 제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좀 쉽게 생각했는데 커리큘럼 짜고 막상 강의 준비해보니까 만만한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꾸준히 영상 올리시는 유튜버 분들도 존경스럽다라고 생각했던 차였는데 강의 영상 제작해보니 이 또한 쉽지 않더라고요. 역시 돈은 쉽게 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자, 오늘은 챗GPT5를 활용해서 가게 매출 걱정하시느라 머리 싸매고 계실 골목상권 사장님들에게 챗GPT5를 더 똑똑하게 써서 대기업만큼 똑똑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4가지를 다룹니다. 첫 번째는 챗GPT5 개요, 두 번째는 업그레이드 내용, 세 번째는 사장님들을 위한 이점, 네 번째는 실시간 데모인데요. 우선 챗GPT5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찬반 여론이 강한지 한번 짚어보고요. 다음으로는 이전 버전과 뭐가 달라졌는지 핵심 5가지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사장님 입장에서 챗GPT5가 주는 혜택 5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 하이라이트로는 실제로 우리 카페 데이터를 넣고 AI가 어떤 맞춤 전략을 내놓을지 실시간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시작할게요. 챗GPT5는 이전 버전보다 더 똑똑하고 실용적으로 업그레이드된 AI 비서입니다. 특히 오늘 보여드릴 비즈니스 전략 패키지로 전략 수립부터 실행, 시뮬레이션까지 한 번에 도와주는 점이 큰 강점인데요. 마치 유능한 직원이 기획서도 써주고 실행도 챙기고 시뮬레이션 미리 가상으로 결과 실험해보는 것까지 해주는 셈이죠. 예를 들어 작은 디저트 카페 사장님도 챗GPT5에게 우리 가게 한 주 실적 좀 분석해줘, 혹은 우리 주말 마케팅 아이디어 줘 라고 요청하면 알아서 데이터를 파악하고 실행 계획을 짜고 결과까지 예측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것도 몇 분 내로 끝낸다는 거죠. 오늘 사례로 사용할 카페는요, 스윗랩 파브류입니다. 감성 디저트 카페를 예시로 들어봤는데요. 제철 과일로 만든 수제 디저트를 파는 게 특징입니다. 먼저 브랜드 흐름을 맥락에 따라 정리를 해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먼저 쌓아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한 달치라도요, 구글시티의 주간 매출표를 메뉴별로 만들어 놓고 또 날씨에 따른 매출 추이도 시트에 데이터로 만들어 놓습니다. 쌓인 데이터가 곧 여러분만의 맞춤 GPT로 똑똑한 AI 에이전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질문만으로는 도저히 나만의 솔루션을 AI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카페의 상황을 잠깐 살펴볼게요. 평균 객단가는 9.8유로 듣고요. 인스타 광고를 하면 클릭률이 약 2% 나오고 웹사이트 방문자는 3에서 3.5%가 실제 주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메일 마케팅도 해서 열람률 30% 정도고요. 클릭률도 4%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고 측면에서는 인기 메뉴 중 하나인 복숭아 타르트는 주말에도 하루 40개까지만 만들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상을 보니 금토일에 소나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비 오는 날에는 뜨거운 차와 어울리는 따뜻한 디저트가 잘 팔릴 거야. 그리고 우산 쓰고 오기 번거롭기 때문에 방문객이 줄 수도 있을 거라는 거를 가정해보는 거죠. 그리고 반면 토요일에는 근처에 퍼브루그 스트릿마켓 행사가 열려서 평소보다 유동 인구가 20% 증가할 것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6주간의 판매 데이터도 받아봤습니다. 딸기 타르트, 브라우니, 피스타치오 롤, 레몬 치즈케이크, 복숭아 타르트 등으로 1주에서 6주간의 판매 추인데요. 딱 봐도 브라우니는 꾸준히 85개에서 97개로 인기 1위고요. 복숭아 타르트가 33개에서 46개로 상승세입니다. 피스타치오 롤과 딸기 타르트도 서서히 오르고 있고요. 레몬 치즈 케이크만 약간 기복이 있습니다. 최근 주차에 조금 주춤했네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고객 리뷰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최근 12개를 추려보니까 비주얼이 최고다, 직원이 친절했다, 브라우니가 조금 달다. 아쉬운 게 있었죠. 아쉬운 거는 레몬 치즈케이크의 바닥이 조금 질었다, 이런 아쉬움의 리뷰도 있었습니다.
먼저 내 가게 데이터팩, 즉 판매 데이터, 날씨 데이터, 리뷰 데이터 등등 이 카페에서 기록해 놓은 데이터를 한 곳에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컨텍스트도 같이 저장해 놓았다가 차례로 챗GPT에 복붙합니다. 첫 번째로 메타 프롬프트를 복붙을 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팩을 복붙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게 데이터 패키지를 넣었더니 일주일치 통합 마케팅 플랜을 만들어줬습니다. 데이터 통합을 판매, 리뷰, 날씨, 이벤트까지 다 분석을 해서 해줬고요. 6주간의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주 단기 예측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리뷰 인사이트에도 즉시 액션할 수 있도록 강점과 개선할 점을 나누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 제약도 복숭아 타르트가 최대 1일 4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정 수량을 명시하고 사전 예약, 픽업 타임 슬롯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 전략 일주일치 운영 지표, 그 다음에 채널 운영 계획, 채널별 실행, 인스타그램, 틱톡, 이메일 등등 매장 POP까지, 그리고 예산안 3족 세트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브랜드 컨텍스트와 데이터팩을 분석한 걸로 전략, 실행, 시뮬레이션까지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원샷 프롬프트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건과 제약을 모두 반영해서 주말 매출 15% 증가할 수 있게 캠페인 설계안을 지금 줬습니다. 전주 대비 15% 매출 증량이 목표인데요. 핵심 묶기는 따뜻한 휴식 감성, 그리고 토요일 마켓 유입이고요. 복숭아 타르트 한정이 40개이기 때문에 조기 소진을 조금 더 강조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채널별 SNS 마케팅, 이메일 마케팅, 그리고 매장 POP 마케팅까지 그 모든 아이디어를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산 시뮬레이션까지 돌려줬는데요. 마켓 유입으로 토요일 방문객이 20% 더해지면 주말 총 매출은 위 수치에서 추가 10%에서 12% 상승 예상한다고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검증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챗GPT가 제시한 내용이 요구한 제약이나 조건에 맞게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물어봤더니 금지어 미사용했고요. 그리고 주말과 평일 할인을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비예보나 마켓 유입에 대해서도 피드나 릴스에 모두 반영 잘 했고요. 이메일 POP에도 잘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형식도 해시태그, 이모지, 릴스 이런 제약과 조건에 맞게 잘 제시가 됐고요. 수치도 모든 산식 1단계씩 검사 표가 일치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보는 건데요. 날씨, 재고, 예산의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건데요. 날씨가 비 대신 화창하다면, 재고가 충원이 안 된다면, 예산이 더 높아진다면 을 가정하고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만약 토요일은 쾌청하고 일요일은 폭우가 온다라는 가정하에 본문에서 소나기 예보엔 따뜻함이 최고의 디저트를 빼고 일요일에 폭우 예보엔 실내에서 포근하게 이런 식으로 배달, 픽업 주문은 프로필 링크 이렇게 바꾸라고 지금 컬러별로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시뮬레이션도 날씨 반영 수치를 다시 반영해서 이제 중간값을 가정하고 나온 건데요.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날씨가 급변했을 때는 토요일은 현장 방문이 더 늘고 일요일은 오프라인 대신 배달과 픽업 주문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컨텐츠 카피나 예약 픽업 유도를 꿀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로 보면 온라인 전환율이 소폭 올라서 매장 쪽도 토요일 효과로 5% 정도 더 좋아진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현장 포인트는 14, 그 다음에 12시, 2시, 4시에 예약 픽업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더 크게 안내해 대기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배달 픽업 최상단 버튼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재고 충원을 실패했을 때를 가정을 하면 히어로 복숭아 의존을 낮추고 딸기 타르트나 피스타치오 롤 같은 걸로 재배치하는 거죠. 이런 변수에 따른 해결점을 제안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SNS 실행 템플릿을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날씨는 비 오는 날로 가정해보고요. 그대로 복붙해서 넣었더니 밑에 아래 문화는 브랜드 톤 그리고 정책을 준수해서 복붙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일관성을 위해서 꼭 위에 한 번씩 더 그 브랜드 톤이라던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엔 따뜻한 티와 라이트 브라우니가 가장 포근하죠. 라면서 인스타 피드에 이렇게 하라고 템플릿을 만들어줬고요. 또 다른 템플릿을 만들어줬습니다. 릴스에 대해서도 만들어줬고요. 이메일에 대해서도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을 각각 제목이 다르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매장 POP에도 오늘은 포근하게 라며 헤드라인 문구와 서브 카피 문구까지 디테일하게 템플릿 형식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챗GPT5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요. 도대체 챗GPT5 전에 모델을 하고 지금 뭐가 그렇게 달라졌다라는 거야? 체감이 별로다라는 반응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일단은 써본 후에 단순히 문장 생성해서 이제는 진짜 전략 수립, 실행, 점검까지 그냥 한 번에 될 수 있다라는 끝단까지 가는 능력이 커졌다는 거에 큰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정확도도 조금 떨어졌고요. 지시 준수를 중간중간에 꼭 해줘서 리마인딩 시켜줬어야 됐고,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챗GPT4는 아부형 응답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할인한도, 금지어, 재고 같은 다중 제약을 동시에 지켜서 기획이 더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환각, 지시 준수, 과잉 동의 같은 게 최소화되었다고 볼 수 있죠. 챗GPT5가 왜 갑자기 T가 됐어?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T가 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동으로 깊게 생각하기가 있잖아요. 띵킹으로 전환하는 거. 이것은 복잡한 예산표, 적상계산, A/B 테스트 설계를 요구하면 모델이 스스로 깊은 추론 모드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단계별 산식을 뽑아내요. 근데 예전에는 논리 단계별 써줘를 계속 상기를 시키면서 다시 답을 얻었어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에 저는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리서치에서 산출물 패키지까지 에이전트 형식으로 되면서 뭐 표나 슬라이드나 스프레드 시트까지 완성돼서 그게 제작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연결된 작업을 수행하는 게 놀라웠습니다. 마켓 정보 확인, 메뉴 구성, 예산표, POP 요약 카드처럼 리서치와 산출물 사이에 수작업 공백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반복 업무까지도 자동화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했지만 이런 카페 운영에는 주기성이 굉장히 강한 업무여서 이런 자동화로 활용할 때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브랜드 맥락 유지인데요. 이게 메모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브랜드 톤, 금지어, 할인한도 같은 상시 규칙을 기억을 해서 재사용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되게 길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죠. 뭐 랩스도 그렇고 그 챗GPT도 그렇고 한 페이지에 양의 언어가 이렇게 제한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뭐 스레드가 거의 끝나갑니다. 다시 생성해 주세요 라던가, 챗GPT는 사실 이게 되게 느려지거나 응답이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되게 커졌어요. 그리고 맥락 유지도 잘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업무 도구 연결성이죠. 지메일, 구글 칼렌더, 뭐 구글 드라이브, 깃허브 이런 게 다 이제 커넥이 되기 때문에 일하는 환경이 그야말로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카페 사장님이 이걸 사용을 한다면 카피 한 줄이 더 예뻐졌다라기보다는 운영이 빨라지고 실수율이 줄어드는 변화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 이제는 조금 더 그럴듯한 문장이 아니라 더 적게 틀리고 덜 시키게 만들고 끝까지 실행에 붙인다라는 게 챗GPT5의 장점입니다. 챗GPT5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메타저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